안녕하세요. 한국 HC센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333페이지 5-4 다면체 모델링 응용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연습용 템플릿 사용해서 사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름 바꿔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면 일단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레이어부터 만들어야겠죠. LA 그리고 엔터. 자, 레이어 이름 0번 한번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활성화시킨 다음에 엔터 치고 한영 전환해서 외형선 엔터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숨은 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중심선 엔터 엔터. 가상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치수 엔터 엔터. 문자 엔터 엔터. 뷰포트 엔터 해서 7개의 도면층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색상 변경하겠습니다. 색상 클릭해서 자, 3번 초록색, 외연선은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숨선 클릭해서 이제 2번 노란색, 중심선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 클릭해서 6번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 클릭해서 1번 빨간색, 문자 흰색 그대로고 뷰포트 클릭해서 4번 하늘색. 자, 이번에 선중지 적용해야겠죠. 숨은선 컨티뉴어스 눌러주시고 로드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아무데나 한 군데 클릭하고 한영 전환하시고 그 다음에 C 센터 선택됐고요. 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그 다음에 확인해주면 3개가 다 로드 됐고 지금은 숨은선 히든 확인해 주시고 중심선 컨티뉴어스 선택하고 센터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가상선 컨티뉴어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팬텀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도면층은 외형선이니까 외형선을 더블 클릭해서 커런트 현재 도면층 외형선으로 변경을 하고요.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제 다면체 얘도 이제 원형은 나오지 않아요. 원형은 나오지 않는데 이제 대개 이제 CAT 2급 시험 접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해주는 게 이제 정면도의 공간, 그 다음에 우측면도의 공간, 그다음에 평면도의 공간, 전체적인 공간을 잡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작하자마자 잡아주려면 나와지는 치수가 여기에 이제 정면도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평면도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측면도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좌우폭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이게 이제 정면도에서 나오든 아니면 이제 평면도에서 나오든 둘 중에 한 군데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 치수가 있든가 아니면 여기에 치수가 있든가 이 길이의 치수가 있든가. 그 다음에 이제 높이 같은 경우는 정면도의 높이 아니면은 우측면도의 높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고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의 높이 또는 우측면도의 폭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와져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씩 세트로 구성되는 것 중에 한 가지씩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 도면을 보시면 정면도 있고 평면도 있고 우측면도 있으면 나와져 있는 치수가 일단은 평면도의 높이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다는 건 우측면도의 폭도 나왔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건 됐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 보면은 전체 높이가 나와 있어요. 높이가 나와 있는데 근데 그러면 정면도의 높이는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문제 하나 되는 건 뭐냐면 D1 치수라고 제가 명기해 놓은 이제 여기 또는 여기 정면도의 폭이라든가 아니면 평면도의 폭 둘 중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없습니다. 네, 없죠.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구획 3개를 먼저 만들고 작업하는 거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당황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3개 공간을 다이렉트로 알 수 있는 치수가 안 나오면 그건 못 그리는데 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못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 가지 치수가 항상 다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이 치수가 안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의 폭, 아니면 여기의 폭, 그걸 구할 수 있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면 전체의 구성을 한번 쭉 보시고, 내가 어떤 요소를 그리면 지금 빠져있는 이 치수를 알 수 있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빠진 치수를 그릴 수 있는 형상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주고, 그걸 다 만들고 나면 저 폭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늘상 했던 것처럼 공간을 잡아서 작업을 해주는 방식.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늘상 하던 방식대로 안 되니까,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항상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 특히 CAT 2급 시험 같은 경우는 매번 시험 문제가, 이게 한 번도 같은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매번 시험 문제가 다르게 나오는 시험이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면에서 주어지고 있는 정보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작업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면 분석, 그리고 도면 해독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주셔야 된다. 그런 걸 유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제공되고 있는 도면에서 빠져있는 치수를 하려면 정면도 하부에 있는 그 형태들을 다 그려줘야 돼요. 그걸 그려주고 나면 이제 그 끝점이 나오고, 그 끝점이 이제 정면도의 좌우 폭이 된다. 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면도의 하부를 그리는데 뭐 이걸 어디서부터 그릴 거냐는 이제 개인이 정하는 건데, 저는 이제 교재에서 정한 게 정면도 하부 형상의 제일 좌측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도를 그려 나간다 라는 개념으로 작업을 했어요. 네,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죠. 자, 일단 라인 명령을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좌측 끝에서부터 40mm의 수평선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화면상에서 이제 좌측 대략 하단 정도에서 클릭을 하고 이렇게 빼는데, 지금 직교 꺼져 있죠? 꺼져 있으니까 F8 눌러서 직교 킨 다음에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쭉 당긴 다음에 이 상태에서 40 입력하고 엔터 치면 길이가 40인 선이, 내가 마우스로 가리킨 방향으로 길이가 40인 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42도로 55mm를 가야 돼요. 42도로 55mm를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좌표법을 자꾸 등한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좌표로 그려야 되는 순간이 나오면 오히려 옵셋 트림으로는 잘 그리는데, X라인 쓰고 막 앵글 쓰고 각도 쓰고 뭐 그렇게는 잘 그리는데 오히려 이거는 못 그린다. 물론 이제 이것도 옵셋 트림 이용해서 그려줄 수 있어요. 옵셋 트림 이용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그려줄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는 옵셋 트림을 이용하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 자체도 복잡해지고 번거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좌표법을 써줄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좌표법을 점점 캐드 배우시는 분들이 점점 좌표법을 등한시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게 학생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치는 분들도 등한시 해가지고 좌표법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좌표법은 모든 도면의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익혀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극좌표, 상대 극좌표를 사용을 하면 되죠. 상대 좌표니까 앞에 골뱅이, Shift 2번으로 골뱅이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골뱅이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선의 길이를 입력하셔야죠. 선의 길이가 55mm, 그쵸? 55mm. 그 다음에 각도 기호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각도가 42.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대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0mm의 18도예요. 18도인데 이 18도의 개념도 마찬가지.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억각이라든가 막곡지각 그런 개념을 모르시면 당장에 이거 계산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거기 있는 도면을 보고. 근데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까지 도착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선의 길이가 이제 뭐 90이고, 그쵸? 선의 길이가 90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인데, 각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18.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점까지 와 있는 거니까 이 점에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각도는 뭐예요? 이 각도죠. 이 각도.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0도를 기준으로 해서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각도다. 근데 이거 딱 지금 그림 보시면 바로 눈치시죠. 얘 뭐예요? 엇각이죠. 엇각이에요. 엇각이니까 뭐예요? 같은 각이죠. 18이죠. 근데 방향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8도다. 이걸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의 길이가 볼뱅이 90, 그 다음에 각도 기호 붙여주고, 마이너스 18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수평하게 30mm죠. 30mm. 30하고 엔터. 자, 여기서 ESC 끊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닥 하부의 모습이 다 그려졌습니다. 자, 하부의 모습이 다 그려졌으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치수상으로 몰랐던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의 거리를 몰랐던 거잖아요. 이거를 몰라서 전체적인 치수를 뽑지를 못하고 전체적인 공간을 잡지를 못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체적인 치수가 안 주어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도면상에 문제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어딘가 저 치수를 뽑아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려주다 보면 뽑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빠르게 캐치하시는 거예요.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저 부분을 그려놓으면 저 부분이 결정이 되겠구나. 그럼 저 부분 먼저 그리자. 그래서 부분적인 부분을 이제 먼저 그리는 거예요. 먼저 그려놓고 여기까지 나왔으면 좌우폭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치수는 다 있는 거고. 그거 기반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X라인. 자, 제일 바닥은 여길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평선 하나 거주고 그 다음에 X라인. 자, 요 끝점이 평면도랑 정면도의 좌측 끝단이죠. 여기서 수직선으로 올려주고 그쵸? 그 다음에 X라인. 여기가 뭐예요? 정면도와 평면도의 우측 끝이잖아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좌우폭 나왔잖아요. 나머지는 치수적으로 다 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일단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전체적인 높이가 118이죠. 118. 그러면 이제 옵셋 118 해가지고 공간을 띄워줘요. 공간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정면도 공간 나왔으니까 여기서 살짝 띄워주고 여기서 살짝 띄워주고는 이제 본인이 정하는 거죠. 본인이 정하는 거니까 적절한 거리 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X라인 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여기서 한 이 정도 띄울까? 생각을 해가지고 클릭해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요 정도 공간 띄우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측면도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도 한 이 정도 띄워줄까? 이렇게 잡아주고 화면 좀 너무 좁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약간 축소시켜서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주어진 게 이제 평면도의 높이죠. 평면도의 높이를 먼저 작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옵셋 102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 이거 올려줬으면 이제 정면도 구간, 평면도 구간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평면도의 제일 하부, 그 다음에 우측면도의 제일 좌측이 만나는 교차점이 났잖아요. 여기서 뭘 놔줘요? 45도 선을 XL 앵글 45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트림 여기는 잘라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45도 선과 평면도의 상부가 교차하는 점이 나왔으니까 저기를 XL 잡고 내려주고 이렇게 되면 여기 뭐예요? 우측면도 공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트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를 직접적으로 지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배우실 때, 트림할 때, TR하고 저 같은 경우는 자를 거다 그러면 이 경계를 지정하고 지정 끝난 다음에 엔터 치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뭐 이렇게 저는 했는데 일부 이제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죠. 트림하고 엔터 친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치죠. 그럼 화면상에 있는 전체 모든 게 다 경계로 잡혀요. 그리고 이때는 모서리 2가 당연히 연장 안함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저 상황으로 쓸 땐 거의 대부분 연장 안함으로 써요. 그래 놓고 이제 얘를 정리하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끊기죠. 끊기는데 요 선 필요 없으니까 이거 끊죠. 그 다음에 요 선 필요 없으니까 끊죠.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왜냐면 문제점은 여기서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형상 제대로 됐네 라고 하고 이제 트림을 끝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감점이죠.
여러분들 지금 눈치채셨나요? 어디가 감점인지? 어디가 감점이냐면 여기가 감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선 하나 있는데 제가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델리트를 누를 거예요. 델리트 누르면 이제 지워지겠죠? 자, 한번 지워볼게요. 델리트 지웠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어떻게 그렸어요? 여기까지 그렸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렸잖아요. 그렸으면 이 선도 그렸잖아요. 그렸는데 이 선을 X라인으로 쭉 전개를 했어요. X라인으로 쭉 전개를 했는데 여기가 선이 분명히 두 개가 겹쳐 있는데 그냥 주변에 그려진 선도 그냥 자르다 보니까 겹친 거 모르고 겹친 거 그냥 냅두고 그냥 다 잘라서 정리해버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트림을 그렇게 전체 모서리를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전체 모서리를 다 트림, 그러니까 사용하기는 그냥 편하긴 한데 저것 때문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저런 것들이에요. 중복선이 자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라야 될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정해서 자르는 방법,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그거를 자꾸 이제 그게 좀 솔직히 말하면 익히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경계를 잡아야 되는지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스스로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거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되게 그걸 피하려고 하는데, 그런 능력이 갖춰져야 내가 어떤 도면을 그리든 작업 효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 부분들은 뭐 저렇게 가르치시는 강사분들도 계신데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지? 물론 이 비효율적이라는 것도 제 개인적인 주관이라고 한다면 주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알고 있는 한 캐드를 잘 다루시고 도면을 좀 합리적이고 제대로 그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실무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은 경계선을 직접적으로 절단해줘야 될 선들을 직접적으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어쨌든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트림에서 절대 전체를 선택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경계선 틀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도 쪽은 이미 선이 그려져 있긴 남아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 자를 때는 얘만 선택을 하고 엔터 친 다음에 여기를 통째로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선택 조건을 선택적으로 내가 자를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잡아가지고 잘라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선들은 트림, 정면도의 바닥 쪽은 이제 요 선에서 여기가 잘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에서 여기가 잘려야겠죠. 여기는 이제 바닥이 여기니까, 제일 바닥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좌우 폭들은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대로 둘 거고, 트림. 그 좌우 폭들은 이제 정면도 하고 평면도 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다 선택하고, 이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부에 있는 요 수평선 같은 경우는 우측면도도 써야 되니까 이제 경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엔터, 여기 잘라내고, 여기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쪽 다 잘라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트림에서 이제 여기다 지정해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이렇게 해주면, 정면도의 하부 형상은 뭐 아까 우리가 그렸으니까 완성이 된 상태고, 나 이제 여기에서 상부 형태를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면도의 공간, 그 다음에 우측면도의 공간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부분 형태를 파악을 해가면서 그려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면을 봤을 때는 정면도에 보이고 있는 전체적인 형상, 바깥쪽을 전체로 구성하는 형상 자체가 가장 메인이 되는 형태예요. 그 형태가 있고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속이 파인다든가 아니면 사선으로 잘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정면도의 메인이 되는 형상을 먼저 작성을 할 거예요. 일단 정면도의 오른쪽 우측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높이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 중간에서 이제 단위 하나 져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거기까지 거리가 치수가 기입이 돼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치수가 이제 이 선에서부터 위로 85mm다라고 기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적절히 해주면 되는데 이때 가장 뭐 적절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옵셋을 이용을 했죠. 옵셋을 이용해서 옵셋 85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교재에는 그렇게 작성을 했지만 여기선 랭슨을 쓰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85지점 올라와서 수평선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근데 수평선이 필요 없으면 랭슨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어차피 수평선이 하나 그려져야 되니까 랭스를 하고 라인으로 수평선을 다시 그리나 얘를 옵셋해서 85 올리나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랭스를 쓰게 되면 랭스 명령을 한번 쓰고 라인 명령을 한번 더 써줘야 되지만 옵셋 명령을 사용을 하면 옵셋을 하고 그 다음에 트림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고 명령어 사용 수에도 차이가 없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다 라고 결정을 해서 그냥 본인이 이제 익숙한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옵셋을 하는 게 돼 있죠. 그래서 옵셋 8호 해가지고 얘를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는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정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좌측에 있는 형상을 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못 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많은데 이제 CAT 2급이 투상을 보는 시험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이제 KPC 그 안내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단순히 도면을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제도에 필요한 기법들을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는데 캐드가 기능이 좋다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캐드가 가지고 있는 제공해주는 옵션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을 잘 알고 있으면 잘 그려지는데 여기 잘라지는 사선은 그것만 캐드의 기능만을 알아서는 일반적으로 못 그려요. 왜냐면 저건 응용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요새는 캐드를 사용을 하면서 캐드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캐드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손재도 손으로 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이제 안 배우게 되는데 손재들을 저는 웬만하면 도면을 그리시는 분들이면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셔라. 손으로 도면을 그리는 걸 한번 경험해봐라.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가 손재도를 하게 되면 컴퓨터가 줄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우리가 수동으로 다 구현을 해야 돼요. 수동으로 다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도의 기법이라는 거를 익힐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조건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조건을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경사는 각도가 안 주어졌습니다. 각도가 안 주어지고 이 경사선에 이렇게 사선이 있으면 이 경사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 길이가 주어져 있다. 그렇죠? 이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게 각도로 이렇게 가려면 선의 길이를 알고 각도를 알아야지 가던가 아니면 이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X축 거리 그렇죠? X축 거리 이 거리 그 다음에 높이 Y축 거리 근데 Y축 거리는 있죠. 왜냐면 이제 여기 다 있으니까 Y축 거리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그릴 수 있다. 대부분 저 둘 중에 하나만 생각을 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생각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치수가 뭔가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빠진 게 아니고 그냥 조건이 충족하게 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거리가 주어졌다. 그리고 각도 대신에 이제 뭐가 주어졌냐? 각도 대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주어졌다. 즉 Y축 높이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Y축 높이가 주어졌으면 이 길이를 맞춰서 어떻게 이걸 그리는데 각도를 모르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 점의 위치는 명확하게 알고 있죠. 이 점의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이 점에서 이 선 위에 여기 있는 수평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이 점에서부터의 직선 거리가 요구되고 있는 거리 128mm에 해당하는 점이 어디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상으로 조건은 제대로 줘줬어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못 그리시는 게 응용을 못 하시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찾으려면 여러분들 이제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를 이제 요 자의 0인 부분을 요 점에다 대는 거예요. 자의 0인 부분을 요 점에다 딱 갖다 대시는 거예요. 갖다 대고 그러면 이제 자가 이렇게 만약에 수평하게 이렇게 딱 놨다. 수평하게 놨다 그러면 여기 눈금 128의 눈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8의 눈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0을 여기를 딱 위치를 유지한 상태로 뭐예요? 돌려 있는 거예요. 돌리다가 그 128 눈금이 이 선에 딱 닿으면 그 각도가 우리가 찾는 각도야. 근데 이거를 자로 하면 좀 불편한데 이걸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뭐냐? 바로 콤파스입니다. 콤파스죠. 그래서 이건 이제 콤파스 원리에 해당해요. 콤파스.
그래서 콤파스라는 건 뭐예요? 콤파스라는 건 이렇게 다리발 두 개가 딱 있고 여기에는 이제 핀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연필 아니면 샤프 그런 걸 딱 꽂아 놓죠. 그래 놓고 이 다리를 벌려요. 벌려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의 거리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128이니까 128로 맞춰놓고 요 핀 부분을 여기다가 팍 하고 꽂아요. 꽂아가지고 여기 반대쪽에 연필이 있으니까 종이에 딱 대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원이 그려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콤파스는 원을 그리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콤파스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점에서 같은 거리가 떨어진 점들을 전부 찾아주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원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원의 정의가 한 점에서 같은 거리가 떨어진 점들의 모임이고 즉 우리가 캐드에서 원을 그리는 행위는 그 원이라는 형태가 필요해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원의 중심점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거리가 떨어진 점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기반대로 하면은 서클 명령을 실행을 하고 여기를 중심점으로 지정을 하고 반지름이 128입니다. 그리고 엔터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원 표면에 있는 점은 전부 다 이 중심에서 128mm가 떨어진 점이고 그 중에 이 높이에 해당하는 점이니 어디예요? 요 점이죠. 요 점이니까 라인 여기서 여기를 이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각도가 없지만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들 잘 생각하면 된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원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 선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선으로 쭉 내려오죠. 요 점에서. 그러니까 여기 수평선은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고 그쵸?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일 높은 데니까 여기 위쪽은 항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트림에서 잘려서 나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여기 사선을 그려주고 그 사선을 이 선하고 딱 닿게 한 점에서 닿게 그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정면도에서 갖고 있는 형태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선 그려야 되는데 이 사선 각도가 이제 문제가 또 한 가지 발생을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서 봤던 각도들은 전부 다 수평선 아니면 수직선에서 각도들이 나왔어요. 각도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각도가 조금 독특하게 기울어져 있는 그것도 각도가 얼마가 기울어져 있는지 모르는 만약에 지금 그려놓은 이 선의 각도가 얼마인지를 알면은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계산이 가능한데 이 선의 각도는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각도로 그린 게 아니니까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필이면은 이 선의 끝점에서 이제 이렇게 기울어서 내려오는데 주어진 각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이렇게가 0도인데 여기서 이걸 해야 되는데 최소한 여기 수직선이라도 하나 있어서 수직선이 하나로 해서 이 수직선에서부터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각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90에서 얘를 빼가지고 이 각도를 구한다든가 계산이 가능할 텐데 대체 이 각도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근데 이때는 이거는 이제 X라인 명령 제가 설명했을 때의 개념들 X라인 앞에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린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X라인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는 게 가능합니다. X라인으로. 그러면 X라인에서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X라인 기능 중에 보면은 그냥 각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각도 안에 참조라는 옵션이 있다. 그럼 그 참조의 역할은 뭐냐? 내가 지정한 선을 0도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선으로부터 각도가 나와 있으니 이 선이 0도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XL 앵글 그 다음에 참조 R 엔터 치고 나서 이 선을 선택하면 이 선이 0도고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각도가 적혀 있으니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다. 그쵸? 반시계 방향이다. 그러면 저걸로 97도 엔터 해서 요 점에다가 내려놔주면 된다. 근데 이제 교재 내용 읽어보시면 이렇게 안 했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했는데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렇게 쓰게 되면은 이쪽 트림하고 뭐 이쪽도 트림하고 양쪽 트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기준이 예고 기준이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얘를 기준이 되는 만나는 두 선이 만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로테이트로 돌려주면 돼요. 자, 그래서 로테이트 명령이 나오죠. 그래서 R5 치고 엔터, 그 다음에 이 선을 돌릴 거니까 이 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는 회전축이 어디? 두 선이 우리가 지금 각도가 기입되어 있는 두 선이 만나는 점이 회전축인 중심점이 기준점이 되고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반시계 방향이니까 97이다 해서 97하고 엔터를 딱 치면 문제가 생기죠. 물론 이제 문제가 아예 생겼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점의 위치는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라인에서 다시 이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로테이트 명령도 대부분 이게 기능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잘 기억 못 하시는 분. 왜냐면 자주 안 쓰니까.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R5 하고 엔터 친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축을 여기로 잡아주고 나서 이제 옵션을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 복사 C가 있다. 이 옵션이 있는데 얘를 잘 생각을 못 하더라라는 거죠. 복사 C의 역할이 뭔가요? 복사 C를 해주면 원본은 그대로 두고 회전된 게 복사돼서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걸 다시 그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각도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C 치고 엔터 복사 옵션 하니까는 이게 흐려지는 선이 아니라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서 각도를 97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없어지지 않으면서 회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된 게 복사돼서 생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제 얘랑 만나서 딱 끝나게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뭐 필렛 앞에서 얘기했던 필렛을 응용하시면 되겠죠. F 하고 얘 선택하고 쉬프트 키 안 누르고 한 거는 지금 CAD를 실행하고 단 한 번도 필렛 명령을 들어간 적이 없고 그러면 필렛의 기본값 내가 반지름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0입니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 쉬프트 키를 누르고 하는 방식이 있지만 굳이 쉬프트 키를 누르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면도의 전체 바깥쪽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형상을 작성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거를 우측면과 평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것들이 보이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하면은 지금 이제 이 형상은 여기서 이제 좀 더 뭐 경사로 잘리고 파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잘라주고 파주고 하면 되는 거고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이 형상이 이 두께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은 이 두께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우측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만 보일 거냐, 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만 보일 거냐, 그건 아니죠. 표시되는 중간에 각이 져가지고 생기는 모서리 선들이 표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보고 일단은 생각을 하면 돼요. 평면에서 봤을 때 어떤 모서리가 보일까? 우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모서리가 보일까? 근데 지금 예제에서는 한꺼번에 모든 모서리들을 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을 빼고 일단은 안 가려져서 그냥 외형선으로 보이는 애들만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라고 했을 때 요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들은 위에 있는 형상에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일단 얘네들은 생각하지 말자예요. 지금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위에서만 보이는 모서리는 누구냐? 얘 보일 거고 얘 보일 거고 얘 보일 거고 얘 보일 건데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는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얘랑 얘만 있으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라인 해가지고 일단은 이게 형상이 뭐 파이고 잘리고 없으니까 끝까지 다 있겠죠. 그래서 여기 찍고 F10 눌러서 극좌표 추적 킨 다음에 여기 끝까지 딱 붙여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ESC 누르시고 다시 라인 명령 한 번 더 실행해서 여기 잡고 여기 끝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에서 바라봤을 때 내 눈에서 정확하게 보이는 모서리선은 이 두 개다. 지금 형상에서 정확하게 보이는 모서리는 이 두 개다 라는 거고 이제 평면에 표현을 해줬으니까 이제 우측면에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측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 바라보면 이 점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점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점 보일 거고 이 점 보일 거다.
그 안쪽에 있는 이 점은 가려져서 안 보일 것이다. 왜? 여기 형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려져서 안 보일 거다. 그러니까 일단 얘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보이는 것도 하는데 자 얘는 이미 그려져 있고 얘도 제일 바닥이니까 그려져 있으니 지금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건 얘랑 얘다. 그쵸? 이렇게 두 개가 더 추가적으로 보일 거다라는 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라인에서 이 점에서 이제 여기 끝까지 그다음에 이 점에서 수평하게 여기 끝까지 이렇게 오고 정리해주면 트림 이 형상 내부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간 선들은 전부 잘립니다로 되면 지금 평면과 우측면에서 지금 정면도에 그려진 형상을 바라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수문선이 빠진 거니까 지금 이 형상만 가지고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실물을 봤을 때 보이는 모서리는 저렇게만 보인다. 형태 자체가 모서리뿐만 아니라 형태는 저렇게만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숨겨진 부분들,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들을 이제 배제하고 그렸으니 이번에는 가려진 부분들, 가려져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어떻게 있느냐, 그걸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평면에서 얘를 봤을 때 지금 보면 하부에 요 모서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평면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모서리야. 반대편에 있는 모서리야.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라인에서 잡고 여기까지 딱 붙여서 올려주고 잡고 딱 이렇게 붙여서 올려주고 잡고 딱 올려서 이렇게 붙였는데 이 세 개는 안 보이는 모서리다라는 게 결론이 나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개를 딱 선택을 해서 뭐예요? 수문선. 제가 왜 이거를 굳이 교재에서 한꺼번에 작업을 해도 되는데 나눠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는 이렇게 수문선이 됩니다. 바로 수문선을 적용하고 바로 수문선을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그리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럼 빠르게 수문선이라는 걸 캐치할 수 있고 작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우측면에서 봤을 텐데 우측면에는 하나라 그랬죠. 얘라 그랬죠. 그래서 라인 얘가 요 끝까지 가고 그다음에 MA 얘도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수문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이 형상에만 있을 거니까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잘린다. 이렇게 정리되면 지금 정면도에 그려진 형태에서 이 두께를 가진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평면에서 봤을 땐 이렇게 보이고 측면에서 봤을 땐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완벽하게 그려진 거죠. 그럼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잘린 부분, 추가적으로 파인 부분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구성해 가면서 바뀌는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냐를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가면서 또 형상을 이해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우측면도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잘립니다. 문제 도면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잘리죠. 잘리는데 여기도 각도 안 나왔다. 야, 이 문제는 적대 각도를 안 주려고 다 이렇게 꾸민 거냐? 근데 이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 부분 요선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다이렉트로 X축의 거리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 거리값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옵셋을 쓰시는 것보단 랭슨을 쓰는 게 낫겠죠. 랭슨을. 어차피 이제 옵셋 해준 선은 다시 지워야 될 선인데 우리가 그 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 여기 했을 때는 옵셋을 쓰거나 랭슨을 쓰거나 상관없다는 게 어차피 우린 이 선을 써야 되니 옵셋으로 간격을 띄워주면 얘를 지우지 않고 그냥 쓸 거니까 냅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요 거리를 띄워주기 위해서 옵셋을 이렇게 해주면 그 거리만큼 옵셋을 해주면 이 선은 다 그리고 나면 지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워줘야 되는 거니까 불필요한 선이니 이때는 랭슨을 쓰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이제 그쪽 길이가 60입니다. 그래서 이제 LEN 합계 T를 치고 그 다음에 길이가 60입니다. 입력을 하고 어디가 짧아져야 돼? 여기가 짧아져야죠. 요 끝은 딱 붙어 있어야죠. 여기가 짧아지면 안 되겠죠. 여기를 딱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끝점이 나오니까 라인 명령 실행해서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이렇게 경사입니다. 이 경사를 기준으로 어디? 우측면도에 있는 좌측 부분을 전부 다 잘라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면은 없다는 거고 그 면이 아니라 이면이라는 얘기고 그럼 이면이 이 형상의 끝이니까 이 면에서 좌측으로 삐져나간 애들은 전부 다 TR 잘려야겠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측면도 이렇게 경사로 자르게 되고
여기를 경사를 자르게 되면 정면도에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경사가 정면도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정면도는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이게 경사가 있든 없든 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 모양 유지가 되는데 단 이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평면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원래 이게 스트레이트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생김새가 전혀 안 보이지만 다 일자로 겹쳐지니까 전혀 안 보이지만 이렇게 경사면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 경사면에 이 정면에 보이고 있는 이 형태 지금 요 아웃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 형태가 고스란히 이 면에 투영돼. 근데 이 면의 두께는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평면에서 봤을 때. 근데 거기에 이 높이에 해당하는 이 전체 높이에 해당하는 형태가 다 표현돼야 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좀 찌그러진 형태가 저 위쪽에 표현이 된다. 평면도에 표현이 된다. 그럼 이제 그거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점들이 이제 가져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해당되는 부분, 같이 매칭되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쪽의 선들의 길이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대로 길이들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평면도에서. 그렇죠? 그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어쨌든 이 형상이 고스란히 있다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꼭지점 하나하나 하고 거기에 관련된 선들을 하나하나 봐주시면 돼요. 봐주시면 되는데, 교재 일단 교재 이제 뭐 P1, P2, P3, P4 이렇게 해서 4개의 점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표시 안 된 점들이 있죠. 안 된 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선들하고 위치가 같거나 중복이 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거기는 P1, P2, P3, P4를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 꼭지점이다. 이 꼭지점은 어디예요? 이 꼭지점은 이제 이 선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사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릴 거니, 거기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이 점이죠. 이 점이면 제일 이제 좌측에 있는 거니까, 평면도상의 제일 바닥에 있는 이 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은 제가 거기서 표시를 안 한 거죠. 굳이 이거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이쪽에 있는 P1이죠. P1. P1은 이제 최상부다. 그렇죠? 요 점이죠. 요 점인데 이 최상부 모서리, 요 모서리가 표현해 주는 게 어느 선이냐? 이 선이에요. 그렇죠? 이 선이 이제 요 꼭지점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제 이거를 평면도에서 봤을 때 평면도에서 보이는 요 외형선, 요 수문선은 아니죠. 수문선은 요 바닥이죠. 요 바닥이니까 요 외형선이죠. 외형선이 뭐예요? 이 모서리예요. 근데 우측면도를 딱 봤더니 이 모서리의 길이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네. 그래서 이제, 요 점이 뭐냐? 이 선의 결국은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길이가 되는 건데, 요 뒤쪽은 남아있고, 이쪽이 없어진 거니까, 요 앞쪽이 여기서 이렇게 딱 잘려야겠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일단 이 점 먼저 가져가야겠죠. 라인에서 여기서 이제 수직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이거는 이제 어느 선? 여기는 요 선의 길이를 정해주는 거니까 여기까지 딱 오는 거야.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딱 오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 선의 길이는 여기까지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제에서는 이제 이거를 예제가 아니라 교재에서는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그려놓고 대응되는 점들을 가지고 그 길이를 판단해라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선의 길이가 여기까지니 뭐예요? 요거 그려놓고 나면 이제 트림 이제 얘로 여기를 잘라준다. 그렇죠? 요만큼이다. 그래서 이 길이랑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같은 모서리를 표현해준 선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와서 이제 쭉 오면 이제 요 점이잖아요. 요 점. 요 점이 이제 P2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럼 요 점이면 요 점에 해당하는 선이 이 선인데 그럼 이 점의 높이를 가보면 이 점의 높이가 이제 이거잖아요. 결국 그 높이에 있는 선의 길이는 이게 맥스야. 그렇죠? 아까랑 똑같은 거죠. 이게 맥스야. 얘도 맥스예요. 여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얘가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이제 이 선의 길이는 이 선의 길이랑 동일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트림 이렇게 잘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선의 길이는 여기까지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위쪽에서 보이는 선들의 길이는 다 잡아줬어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 이제 안 보이는 선들의 길이를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잡아주면 되는 건데, 자, 일단은 마찬가지 교재에는 표시가 안 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죠. 한 가지 더 있으면 뭐냐? 이제 이거다.
얘 왜 표시 안 했냐? 제일 바닥이다. 바닥이면 제일 바닥선 길이 요거다. 그쵸. 결국은 이제 이 모서리에 해당하는 애는 얘잖아요. 얘는 뭐야? 바닥선 전체 길이니까 이 폭을 전체 아우르는 이 길이 전체가 다 존재를 한다. 얘는 조정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없으니까 이제 표시를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P3. P3가 이제 요점이죠. 여기 이 선하고 이제 이 선하고 만나는 이제 요점인데, 자, 이 점은 이제 여기 표현된 건 요수문선이에요. 요수문선인데 이 수문선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점이 표현된 게 이수문선이죠. 안 보인다고 세고 있죠. 요 부분의 길이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니까 라인 올라가서 받아주고, 그렇죠? 이 선은 트림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뭐예요? 쭉 내려와서 이제 P4. 교재 P4라고 써지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요거죠. 길이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게 위에서 보면 이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돼서, 그러면 이제 저기 길이를 해주려면 얘도 이렇게 해주겠죠. 라인에서 이제 여기서 올려서 쭉 가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여기 끝점이 있거든요. 끝점이 있어서 이게 여기 딱 이렇게 맞추려면은 마우스 컨트롤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잘 안 잡히죠. 왔다 갔다 하고 막 잘 안 잡히는데, 이 끝점이 먼저 잡히면 안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만 잡힐 수 있게, 이게 X 표시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할 때 극좌표 추적 방법을 사용을 하면 F10을 눌러서 저걸 켜가지고 사용을 하면 지금 딱딱 끝단을 맞춰서 그려주는 게 편리하기는 한데, 마우스 컨트롤이 좀 세세해야 된다, 디테일해야 된다, 잘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계속 확인을 해가면서 내가 제대로 된 포인트를 찍고 있는 걸 확인해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저렇게 미세한 컨트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자신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F8 눌러서 직교를 키신 다음에 X 라인으로 잡아서 그냥 수직하게 올리고 요 교차점 딱 잡아서 수평하게 보내고, 이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얘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이거는 본인의 CAD 컨트롤 상황들을 잘 판단하셔서 작업을 하셔라.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요 점 잡고 이제 여기서 위로 한번 갔다가 F10을 켜서 F10 국제표를 해서 이제 위로 한번 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여기 X 표시 딱 걸려주면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까지. 여기도 이제 아래쪽 끝점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X 표시 나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잘 안 나오죠? 그럼 확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은, 여기를 잘라야 돼요. 이게, 요거 되게 미세한 거니까 이 상태로 놓고 그냥 자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캐드 작업할 때는 확대 축소를 계속 해가면서 해야 돼요. 미세한 부분들은 충분히 확대를 해서, 트림,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선의 길이들은 다 정리가 끝났어요. 길이들은 정리했고, 이제 여기서 온 이 끝점에 해당하는 이제 전개해준 이 선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럼 저 선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일단은 이제 이 선인데, 이 선은 지금 요렇게 보내준 거죠. 그래서 요 꼭지점인데, 요 꼭지점에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없어요. 경사선만 있거든요. 사선이 있거든요. 근데 사선과 경사가 만나면 얘네들은 이 평면도에서는 수평선이 될 수가 없어요. 수평 또는 수직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수평선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요게 이 선이 필요해서 그려준 게 아니라 이 선의 끝점이 필요해서 그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 지워주는 거죠. 이거랑 동일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요. 이 선이에요. 이 선도 보면은 경사가 만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도 수평, 수직선이 구성되는 게 아니라, 수직선은 구성되는 거 맞네요. 그건 맞는데 수평선이 구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경사선으로 구성이 돼요. 경사선으로 구성되니까 얘는 필요한 게 아니었고 이 선의 끝점이 필요한 거였죠. 요거 두 개는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바닥 부분에 해당하는 선의 길이가 여기까지예요. 바닥 부분 선에 해당하는 여기. 이게 이제 요점이죠. 요점에 해당하는 선의 길이가 여기까지인데, 그게 평면도에선 얘예요. 즉, 이 길이랑 같아야 되니까 요점이 뭐예요? 요점이 이거죠. 즉, 여기서 요 안쪽, 왼쪽으로만 요 수평선이 있는 거지, 트림.
여기는 없단 얘기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바닥이 잘려 나가니까 여기서 쭉 오른선은 거기서 이제 제일 바깥까지 뻗어나온 게 여기예요. 요 지점. 요 지점까지인데 요 지점에서 하부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가. 왜냐면 하부는 이게 날라갔으니까 잘려서 여기가 비어가지고 없으니까. 그래서 트림 요거는 이제 얘를 기준으로 여기가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선은 지금 요 점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요 점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스트레이트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그러면 여기 길이도 여기까지 똑같이 여기까지 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길이도 여기까지 똑같이 여기까지 이렇게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선의 길이랑 이 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이 선의 길이랑 이 선의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림 여기서 이렇게 잘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리가 끝났고 얘네들은 이제 다 써줬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고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고 이제는 연결되는 포인트들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점에서 이 형태를 보시면 이 점에서 1로 갔다 그러면 이 점에 해당하는 게 요 점이다. 그리고 요 위에 해당하는 게 요 점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라인에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와요? 여기서 이렇게 오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때는 이어주기만 하면 돼요. ESC 눌러서 끝내시고 바닥 쪽에 있는 요 선도 마찬가지. 라인 여기서 1로 왔다가 1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표현되고 있는 이 형태, 외형선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형태들이 여기 있는 형태가 이 경사의 폭에 맞춰서 보이고 있는 폭에 맞춰서 찌그러졌다. 좌우 위치는 바뀐 게 없잖아요. 그대로잖아요. 단지 이 경사 때문에 좁아지는 폭에 대응돼서 좁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찌그러져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이제 책에는 포인트들 막 이것저것 붙어 있고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복잡한 게 아니라 나온 끝점들을 그냥 이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책에 표현할 때는 그것들을 다 일일이 어떻게 포인트로든 뭐 선택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 해당되는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거죠. 개수가 많을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주면 지금 정면도 형태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사선이 잘린 거까지 해가지고 형태들이 전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부분들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정리를 한 게 우측면도의 이제 우측 하부가 이제 사선으로 잘리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이걸 먼저 정리하는데 일단은 여기 사선 잘리는데 사선의 기준 근데 끝점이 어디냐? 치수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문제 도면을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수문선 지금까지 그려진 요 수문선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요 수문선의 요 끝점에서 요렇게 대각으로 나온다. 그쵸? 저 끝점에서 요렇게 대각으로 잘린다. 요렇게 되는데 이제 각도는 요렇게 주어졌어요. 요 각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각도는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가 0도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각도 그대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저 각은 이제 저 각도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단지 이제 이 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못 내려놓을 거예요. 위치를 모르니까. 요 끝점에다 내려놔야겠죠. 요 끝점. 반대쪽 끝점에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X라인으로 XL 엔터. 각도 A 엔터. 그 다음에 52 엔터. 해준 다음에 얘를 여기는 위치를 우리가 모르니까 못 붙여주고 반대쪽 끝점에다가 붙여준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ESC 눌러서 이제 끝내고 이거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우측에서 봤을 때 요 사선으로 잘랐습니다니까 이 사선은 당연히 형상 내부에만 존재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트림 이제 여기 사선으로 이제 요쪽을 전부 다 자르는 거니까 잘라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 일단은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발생되는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평면에서 봤을 때 발생된 변화가 있을 거다. 일단 정면에서 발생되는 변화는 뭐냐. 이제 이면과 이면이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여기 각이 생겼죠. 각이 생겼다는 건 저 각이 모서리로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 부분이 정면도에 이제 모서리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교재에는 P3점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이 P3점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오는데
이게 이제 라인 해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갖고 오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땅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제 교재에서는 좀 길게 뺐어요. 길게 뺐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요. 극좌표를 쓰면은 극좌표 추적을 쓰면 이제 장점이 이거죠. 바로 여기 땅 붙여준다. 다 이제 이렇게 보냈을 때 이게 지금 우측에서 보면 요쪽에 있는 거, 요쪽에서는 요쪽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정면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가 앞면, 여기가 뒷면이잖아요. 뒷면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뒷면에 있는 건 앞면에 있는 모습에서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얘는 보내주자마자 바로 수문선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MA 해가지고 여기 수문선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고 일단 여기 겹쳐졌어요. 수문선도 겹쳐졌는데 이건 신경 안 쓰고 이제 나중에 주의해야 될 건 자를 때 이렇게만 안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남죠. 하나 더 남는데 그거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선이 나오게 이제 그렇게 하지만 않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잘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잘리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점이 이제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하고 여기는 정면도 쪽에는 우리가 표현해 줄 게 없는 게 여기에 있는 요 점은 이제 요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점은 요 높이니까 이미 그려져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정면도로 보냈던 이 점은 이미 그려져 있어요. 왜냐면 끝이니까 끝이 이제 여기죠. 이미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부에서 발생되는 이제 요 점하고 요 점은 추가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라인 얘를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얘가 어디까지 가느냐인데 이게 요 선에 있는 요 끝점이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게 여기죠. 요 선이죠. 요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럼 끝나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여기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이 점. 이 점은 이제 제일 바닥 쪽이죠. 바닥 쪽. 제일 바닥 쪽. 바닥 쪽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까지 오느냐? 바닥이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여기까지는 와야죠. 왜냐면 지금 올 때 이렇게 오니까 단 이쪽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정리를 하면 돼요. 라인에서 이제 여기 이 점이 이렇게 오고 이 점이 이제 제일 끝나는 좌측 끝점은 요 전체 형상의 끝까지 바닥이니까 요 끝까지 다 온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와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긴 한데 가장 좋은 건 여기 X 표시가 나오는 게 가장 좋죠. 이렇게 X 표시 나와서 교차점 나와서 땅 클릭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두 선도 지금 보면은 형태의 하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선이 이 높이니까 여기고 위에서 봤을 때는 하부에 있는 거예요. 하부. 그러니까 가려지니까 수문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일 바닥이죠. 요거죠. 이 선이죠. 그러니까 얘도 수문선. 그래서 이제 MA 이렇게 해서 수문선 둘 다 요거 다 수문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사선으로 잘리게 되면 이 사선부에는 정면의 모양이 보이는데 아까는 사선으로 전체를 다 잘랐기 때문에 전체 모양이 다 찌그러져서 보인다고 하면 이번에는 요 높이에서 하부만 잘랐어요. 그러면 정면에서 이렇게 선이 오면은 요 높이의 하부에 있는 형태만 여기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 형태만 그려져요. 이제 그거를 잘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일 이제 요 제일 바닥에 있는 이제 이 점에서 갖고 온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선의 길이가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잘리면서 원래는 전체로 다 있던 게 여기서 끝난다. 근데 이 선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 선이에요. 왜냐면 그게 요 끝점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현된 요 선은 이 선하고 이 선이 둘 다 겹쳐져서 표현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선은. 저 두 선이 겹쳐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선하고 이 선의 길이는 같다. 근데 이게 여기 우측면도의 좌측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도 평면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 두 선 다 길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하면 트림 여기서 이제 길이가 이렇게 됩니다가 정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 이쪽을 살펴보면 이쪽에서 이제 양 끝점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 선과 이 선인데 이제 거기에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요 높이에 해당하는 선이 요거니까 길이가 여기인데 앞쪽은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작업할 때 잘라서 정리를 했어요. 잘라서 정리해서 맞았는데, 그럼 이제 뒤쪽 길이가 요 선에서 끝나야 된다. 즉,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이 선의 길이와 이 선의 길이가 끝나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선은 안 잘라요. 그러니까 하부를 보면 그런데, 이게 이 선 같은 경우는 얘와 얘, 즉, 요 점이 있죠. 위에 점.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 끝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에 있던 예제를 할 때도 한번 나왔지만 이게 바닥만 보고 생각을 하면 이 선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위에 겹쳐져 가지고 이 선이 또 있다. 그러니까 요 끝까지 가니까 여기는 안 잘리고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요 점 같은 경우는 위쪽에 겹쳐 있는 선이 없어요. 모서리가. 그러니까 요 지점 같은 경우는 이 선의 길이를 그대로 갖는다. 그래서 얘는 이수문선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만 존재를 하고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트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요 점인데 요 점에 달리는 요 선인데 요 선은 여기 끝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선의 길이들이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요선 정리해야 되는데, 이 선 같은 경우는 이 선 뺄 때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니까 요만큼의 길이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다 빼줘야죠. 왜냐면 끝까지 붙여줘야 돼. 이게 빼줬는데, 이제 여기는 선이 여기서 쭉 이어서 오다 보니까는 선을 그리면서 자를 순 없잖아요. 못 잘랐잖아요. 그러면 요 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니까, 트림,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은 이미 여기서 잘렸고, 그쵸? 요 길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뭐 여기 튀어나가네. 튀어나가니까 잘리는 거죠. 그리고 이 정면도도 제가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여기도 뭐예요? 트림 해서 여기가 잘려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TR 하고 엔터를 한번 더 쳐서 이렇게 전체로 선택해서 여기를 잘라버리시면, 그쵸? 끊겨서 잘리죠. 이렇게. 툭툭 끊겨서 잘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잘라서 형태 제대로 됐네라고 생각하지만 요거 선택하고 델리트 지워보면 이게 남는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 반드시 트림해서 얘를 경계로 지정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잘라줘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 델리트로 지워보면 안 남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하나만 있게 된다. 그러니까 중복선 발생에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원래는 여기 이렇게 색에서 요 모서리에서 따오는 겁니다. 이렇게 따왔지만 좀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거 겹치는 거 안 하려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선이 어차피 같은 높이니까 따올 때 여기서 따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죠. 왜냐면 같은 높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형태가 제대로 보여야 된다 하잖아요.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선에 해당하는 부분들, 요 형태가 있을 건데, 지금 요 점에 해당하는 게 요 점이고, 그 다음에 요 점에 해당하는 게 뒤쪽은 요 점이죠. 요 점, 딱 여기 끝나는 점, 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요 점에 해당하는 게 요 점이죠. 그러면은 라인 해가지고 요 점 있고, 요 점 있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이어주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 형태 하부에 있는 거다 보니, 애매히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숨은 선이 된다라는 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 남은 건 이제 이쪽에 이렇게 막 터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만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쪽 정리하기 전에 일단 이 선은 역할을 다 했으니까 선택하고 지워줄게요. 선택하고 지워주고, 이제 저쪽 정리하는데, 아마 이쪽도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이제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잘 위치를 못 잡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요게 지금 제공되어 있는 도면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선으로 이렇게 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대체 이 점은 어디냐? 여기서 갖고 올 거 다 갖고 왔는데 왜 저 점이 없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형태에서 분석했을 때 한 가지 안 가져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를 자른 다음에 우측면에 있는 점들을 이제 정면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평면으로 보내고, 여기서 잘라서 보낼 것들은 다 보내졌는데, 여기서 잘라서 이제 정면에 어떤 표현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지점은 아직 안 보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면에 보면은 이제 요 점을 해가지고 이제 요 모서리 선이 발생을 한다 그랬는데, 이 모서리 선의 길이가 여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 길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요 모서리선은 요 점이니까 제일 뒷면 여기거든요. 여기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제일 뒷면의 길이가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끝까지 다 오는 게 아니라. 뒷면은 여기까지고 여기 잘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는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요. 요 모서리 있는 데서 뒷면의 전체 길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고 어떻게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면 그려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이건 모서리 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점이 필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트림 여기서는 이렇게 잘려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잘리면서 발생되는 형태들은 완전하게 이제 정리가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평면도를 보시면 평면도의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 값이 요 좌우거리가 나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2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 각도가 이제 나와져 있는데 저걸 해주면 되죠. 근데 대부분 이제 저 거리 값이 나와 있고 각도가 나와 있으면은 이걸 대부분 어떻게 작성을 하시느냐. 옵셋 21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서클 이렇게 해주고 21 이렇게 해주시고 요 점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각도가 51도니까 저건 이제 앞에서 쭉 했던 건데 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주고 각도는 마이너스 51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겠죠. 왜 마이너스 51도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제가 각도, 억각이라든가 그런 거 설명해 드린 거 있으니까 그걸 잘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51도를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얘 지워주고, 트림으로 잘라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근데 저 각도, 한쪽의 거리와 각도가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저렇게 주어진 것도 엄밀히 보면 챔퍼입니다. 되게 이제 챔퍼에서 거리를 많이 써요. 거리. 앞에서 해서 동등거리, 특히 거리도 두 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동등거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렇게 거리 각도 주어주면 저게 챔퍼다라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분명히 여러분들 챔퍼 명령어를 배울 때는 각도에 의한 챔퍼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배워요. 이건 거의 대부분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떤 강사님이라도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저렇게 해서 잘라주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챔퍼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러면 챔퍼 어떻게 쓰느냐? CHA 하고 엔터. 우리가 거리할 때는 옵션에서 거리 D를 쳤는데 각도를 입력할 때는 옵션에서 각도 A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값이 하나 줬잖아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길이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21을 지정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각도가 나와 있잖아요. 각도가 나와 있는데 51 입력하고 엔터. 그래서 거리하고 각도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다음이 이제 주의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 못따기가 들어가는 두 선을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여기를 첫 번째로 선택을 하고 여기를 두 번째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엉뚱하게 작성이 될 거예요. 엉뚱하게 작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선택되는 게 여기가 첫 번째가 돼야 되고요. 여기가 두 번째로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거리가 적용된 게 지금 이 선이 21mm가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리를 처음으로 입력했잖아요. 그럼 거리 값을 입력한 쪽이 첫 번째 선으로 지정돼야 돼요. 21mm가 짧아지는 게 첫 번째 선으로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되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각도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51도가. 그래서 얘가 두 번째가 선택이 돼야 돼요. 요 순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선택을 하시면 빠르게 정리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 튀어나온 부분만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CAT 2급 시험에서 대부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린 모서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면 용어에 잘린 모서리다라고 하는 도면 용어는 없어요. 없는데 이 시험에 특화돼서 나온 용어인데
왜 잘린 모서리냐? 원래 모서리가 있는데 이렇게 잘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CAT 2급 시험 보시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잘린 모서리죠. 이게 올해 작년에 난이도 상향이 되고 나서부터 나왔던 요소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치러졌을 때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아예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는데 난이도가 상향되면서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되게 혼란도 많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잘린 모서리라는 말 자체가 모서리가 구성되고 잘려야 되는 건데 예,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잘못하시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치수로 그릴 수 있는 거 다 그려놓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들을 찾는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형상을 구성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형상을 이해하고 그리시는 게 아니에요. 도면을 베껴 그리고 있는 거지. 베껴 그리면 어려워진다고 하는 얘기가 이 형상을 이렇게 원래는 저희가 잘리기 전에 이 형태였는데 잘려가지고 그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베껴 그리시는 분들은 치수적으로 주어 있는 부분이 얘가 우선이고 얘는 치수적으로 주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그려요. 얘 없이. 그래 놓고 나서 얘를 그리려고 그러면 이게 선이 치수가 없는데 어디로 가? 이래 각도도 없고 선의 길이도 없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아무 치수 없으니까 여기 중간점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맞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선하고 교차하는 지점 요점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래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얘가 틀리면 얘 때문에 생기는 정면도의 형상과 얘 때문에 생기는 우측면도의 형상인데 걔 두 개도 틀려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 틀리면 기본적으로 세 개예요. 세 개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형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피해야 될 거는 여기서 있는 치수 가지고 그려지는 형태를 다 그려놓고 모르는 것들은 그 점 위치가 어딘지 찾아서 그 점의 위치가 어딘지 찾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 있는 치수 가지고 그려지는 부분부터 그냥 다 그려놓고 그냥 어떻게 똑같이 베껴 그리는 식으로 그리겠다는 생각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분명히 이 시험은 이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문제 도면을 보고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그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자꾸 그 부분을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생략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이 시험은 의미가 없어요. 설사 합격을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능력치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의미 없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형태를 이해해서 그려주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형태를 이해해서 그렸다면 이렇게까지 이게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잘리니 이 선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고민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이 선이 제대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들 자체가 다 제대로 전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잘린다. 그래서 이거 챔퍼로 그리시든가 아니면 그 전에 보여드렸던 수작업으로 그리시든가 그건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챔퍼라는 명령도 저렇게 응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더 좋고요. 자, 여기 이렇게 잘리게 되면 여기가 잘리면서 기존에 이제 요 꼭지점이 사라지면서 이제 점들이 추가가 됩니다. 2점, 2점, 2점이 돼요. 이렇게 3점이 추가가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마찬가지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그 새로 생긴 점들을 이제 전개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정면도로 전개를 해보자면 2점. 2점은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점은 여기 이제 제일 끝이잖아요. 좌측 끝이니까 좌측 끝이면 요 바닥에 있는 이제 요 점이에요. 어차피 이 형상에는 바닥에 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 생긴 요 점이잖아요. 요 점. 요 점인데, 요 점이 쭉 내려오는데 얘가 도대체 어디서 끝나야 되느냐. 어디서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점이 누구의 점이냐예요. 지금 이 선의 점이냐. 이 선의 점은 아니고 이 선의 점이죠. 그렇죠? 이 선의 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 선이 정면도의 어느 선이냐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정면도의 어느 선이냐면 요 구간과 요 구간 사이에 있는 선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 다음에 이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어느 선이에요? 이 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은 이 선이에요.
이모소리가 이모소리인데 그러면 이모소리가 가지고 있는 끝점 중에 한 점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이모소리에 가지고 있는 끝점이니까 여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선의 요 끝점을 찾는 거니까 이 선의 요 점이다. 얘랑 교차하는 요 점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생긴 게 뭐예요? 얘인데 얘는 어디냐? 얘는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평면도에서 제일 아래잖아요. 그럼 우측면도에서 어디예요? 제일 좌측인데 좌측에는 바닥점이죠. 제일 좌측이면 바닥점이잖아요. 바닥점. 바닥점이면 결국은 얘는 바닥에 있는 한 점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 점에서 이 점을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지금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선에 요 선을 기준으로 지금 좌측에 있는 애는 여기 요 점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선은 요 선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셔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은 그려졌으니까 지워주시면 되고 예제는 이제 한꺼번에 전개를 했죠. 한꺼번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측면에 그려지는 형태는 다르냐?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은 결국은 요 점일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선과 요 끝점은 같은 지점이다. 결국 이 선의 끝점이 여기는 요 점이다. 그쵸? 이 점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그다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얘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디서 끝나냐? 그러면 마찬가지. 이 선이 어느 선이냐? 우측면에서. 근데 이게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요 꼭지점까지 사이 구간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 구간에 있는 이 선이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이구나.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점들 중에 이 위치가 맞는 요 한 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대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여기는 마찬가지, 뭐예요? 여기잖아요. 그럼 바닥에 있는 한 점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똑같이 와서 바닥을 딱 찍고, 여기서 다시 어디 이어준다? 여기 이어준다. 왜요? 이렇게 이어주잖아요. 요렇게 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지워주고, 단, 얘랑 다른 게, 얘는 지금 요쪽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우측면들은 여기서 본 거잖아요. 여기서. 그럼 얘가 가리고 있잖아요. 이 형태 전체가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MA 스물선이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거의 요 위점을 잡을 때 꼭 여기서 이렇게 오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정면도를 먼저 그렸다면 여기서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오셔도 돼요. 높이가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저게 다르면은 만약에 양쪽을 다 그려놓고 저 두 개가 다르다 높이가 수평선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잘못 그리신 거예요. 잘못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틀린 걸 찾을 수도 있어요. 틀린 거. 그래서 그릴 때 요거를 수평으로 전개해서 요 점을 찾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방식적으로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이 잘리게 되면서 요런 형태와 요런 형태가 갖춰지는구나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못따기가 들어가죠, 정면도. 정면도 이 부분에 이제 못따기가 들어가는데, 그 못따기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못따기의 치수는 C22, 앞에서 C22, C 얼마 나오는 건지 했죠. 그러니까 C20이니까, 참파해야겠죠, CHA 하고, 요번에는 이제 동등거리니까, 거리 D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22를 입력하고 엔터 똑같은 값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랬죠. 확인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이선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변화가 생겼으니까 점 두 개가 생겼죠. 그 두 개를 활용해서 이제 뭐예요? 우측면도와 그다음에 평면도를 정리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점은 평면도로 보낼 필요 없을 거고 요 점은 이제 보내주면 되겠네요. 라인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요 끝까지 다 가게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점은 평면도로 전개할 필요는 없지만 우측면도로 전개를 해줘야겠죠. 우측면에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지점이니까 우측면으로 전개를 하고 우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점을 안 보내주면 되죠. 왜냐면 그 점이 이 높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우측면 형태를 먼저 정리를 하자면 트림 이 형태는 여기서 딱 잘려가지고 끝날 거예요. 딱 잘려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의 형태인데, 평면의 이제 이 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이제, 요 높이에 있는 거다. 그쵸? 요 높이에 있는 거다. 그러면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고, 그 다음에 그 거우 위에 그려질 수 있는 선은 요만큼이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겠죠? 요만큼만 그려지겠죠? 그래서 트림,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고, 얘가 스트레이트로 쭉 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원래는 여기 딱, 못딱이 되기 전에 딱딱 끝나가지고 스트레이트 여기까지 와서 이 선의 원래 길이가, 요 끝까지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못딱이로 딱 잘리게 되면은 뭐예요? 이 스트레이트 선의 길이가 오다가 이 부분은 없어졌죠. 잘려가지고 날라갔죠. 그러면 거기에 동등하게 해당되는 선이니까, 이 선이 동등하게 해당되는 선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잘려있는데, 그럼 선생님 거기 잘리면서 여기도 잘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는 뭐예요? 이 못딱이 하부에 여전히 이 길이가 남아있죠. 남아있기 때문에 하부 형태 때문에 하부에 있는 선이 겹쳐있기 때문에 저기는 안 잘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만 잘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얘가 이렇게 끊겨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사선이냐? 그러면 요 점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앞면 자체가 경사면이에요. 경사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내려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 연결되는 끝점은 어디냐?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 점에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을 표현해 준 선이 누구예요? 얘죠. 얘가 경사랑 만나는 데는 어느 지점이에요? 요 지점이죠. 즉, 이 지점까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라인 해가지고 똥 오고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바로 이어지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형태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면도에서 보면은, 이제, 요렇게 해서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가기에 맞춰서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앞쪽이 요렇게 사각형 형태로 이 정도의 깊이가 파진 거예요. 파진 거죠. 이제 저 부분을 파가지고 발생되는 이제 변화들을 정리해 가면서 형태를 정리해 주면 된다라는 거고,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우측면도에서 이제 먼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파진 부분의 높이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위로 66이죠. 66이니까 옵센 66을 입력을 하고 바닥선이 위로 올라오는데 얘는 파진 부분이에요. 파진 부분이고 우측에서 봤을 때는 요 안쪽에서 파진 부분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자마자 바로 승선으로 바꿔주세요. 어차피 얘는 안 보일 거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깊이를 해야 되는데, 깊이가 요 끝점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끝점. 끝점에서부터 이제 55mm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52mm 빼려면은 애매하니까, 지금 어차피 수직선이 요 뒤쪽에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니까, 라인으로 요 점에서 여기까지 선을 그려주고, 이 선을 옵셋으로 55를 해도 되지만, 그럼 얘를 또 지워줘야 되니까, 무브로 선택하고, 빈 곳 아무 데나 찍고, 직교 켜진 상태에서 F8, 이쪽으로 55mm. 들여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옵셋하고 지워주셔도 되고요. 마찬가지 이제 내부 구멍에 대한 부분이니까 얘도 MA 수문선으로 표현되고, 요 파진 부분이 이제 요 바깥으로 선이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트림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트림 여기서는 깊이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제가 이제 요렇게 정리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요 수직선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수문선은 아니에요. 전체가 다 수문선은 아니고, 이 파진 깊이가 이제 여기까지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은, 아마 정면도 쪽에 보시면은, 요게 파진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리고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요쪽, 대충 요 위쪽에서 딱 끝날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는데, 그러면 이 파진 게 요 바닥까지 오기는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높이가 뭐예요? 얘죠. 지금 가리고 있는 형태의 높이가 얘 위만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은 아래쪽은 안 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외형선이 돼야 돼요, 외형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선을 분리 안 하고 얘를 수문선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부가 분리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수정, 브레이크 F포인트 선택하고 이 선 선택하고 여기 교차점 클릭을 해서 선을 얘랑 얘를 분리해 준 다음에 MA 얘는 외형선이 돼야죠. 그리고 요 위만 수문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리 파악을 하면 뭐예요? 그냥 먼저 분리를 하고 위만 수문선으로 변경을 했겠죠. 이렇게 미리 파악을 한다면 이제 저런 것들에 주의하셔야 되고 이제 여기의 형태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마찬가지 정면도와 평면도에 바뀌는 부분들, 추가되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일단은 여기 파지면서 이제 추가되는 지점을 보면은 정면도의 연관에서는 요 바닥점은 어차피 요 바닥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외형선에서 수문선 간혹가다 이제 가장 실수하는 게 외형선에서 수문선으로 바뀌었으니까 요 사이에도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포인트가 되려면 이 선하고 이 선이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이 선하고 이 선이 실제적으로 교차하는 선이냐라고 하는데 그건 정면도에서 보면은 이 지점하고는 교차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파진 부분의 형상이 지금 이 지점이 요 지점인데 요 지점을 뭐 넘어선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넘어서지를 못하고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교차하고 있는 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2D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선이 교차했느냐 안 교차했느냐 가로지르면 무조건 교차하는 거냐 가로질러도 보이는 깊이가 다르면 교차하지 않는 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포인트도 아니고 추가되는 포인트는 요거랑 요건데 요거는 같은 높이니까 한 포인트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라인 이렇게 해서 한 포인트가 F10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는 거고 이제 이 선은 앞부분이 파진 거기 때문에 외형선으로 고스란히 보입니다. 외형선으로 고스란히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정면도 쪽으로는 보내줬고 평면도 쪽에서 생각을 하자. 위에서 봤을 때를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이 지점 이 지점은 이제 추가가 됐는데 요 점과 요 점은 이제 같은 위치니까 하나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일단은 얘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끝단까지 다 가는데,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제 이 선은 위에서 보면은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형상이 있죠. 그러니까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수문선이에요. 일단 수문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요 포인트인데 요 포인트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뭐 일단은 여기 끝까지 다 올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건데 요거는 이제 위에서 보면은 요 안쪽 아래쪽이 다 파진 거기 때문에 요 앞으로 돌출된 형상은 없다고 보고 그 위에 가리고 있는 형상도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얘는 위에서 봤을 때 평면에서 봤을 때 그냥 외형선으로 다 보이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앞에 파진 부분, 요 사각 부분 좌우인데 그 치수가 이제 정면도에 나와 있지 않고 평면도에 나와 있죠. 평면도에 나와 있고, 평면도 어디서부터냐면 여기 못따기 된 요 끝점. 그쵸? 끝점에서부터 이제 17mm가 들어와서 일단 시작을 한다. 그쵸? 그래서 17mm가 12mm, 12mm를 와서 시작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그 구멍이 파진 깊이가 여기, 가장 깊은 데가 여기까지니까 일단은 라인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요. 이 위치가 아니라 여기서 12mm를 더 오른쪽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move 이용해서 얘를 선택하고 엔터 빈 곳 찍고 직교 F8 딱 눌러서 12 와주는 거예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대쪽 끝까지가 이제 얼마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117이죠. 117. 그러면 이제 저거는 옵셋으로 옵셋 117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려진 걸로 이제 평면도에 이제 전개된 선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여기 이제 수평선으로 이렇게 쭉 와야 있는 이 모서리들은 요 파진 부분 안쪽에서 보이는 모서리예요. 내부에서 보이는 모서리니까 이 바깥으로 삐져나간 것들은 정리가 돼야겠죠. 트림에서 이제 여기서 이쪽은 없고, 그 다음에 이쪽도 없고.
내부에서 요 내부가 이렇게 파져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요 내부가 파지게 되면 이 내부에 있던 모서리선들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팠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 파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파지게 되면은 요 파진 부분은 이 모서리가 날아가 버려요. 거기를 다 파버렸으니까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 모서리에 관련된 선이 누구냐? 얘예요. 얘고, 그 다음에 요 모서리도 이게 파진 게 높이가 여기니까 이 모서리가 요 파진 부분, 요 안쪽 공간에는 없어져요. 그게 누구냐? 얘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외형선으로 되어 있는 건 그거보다 상부, 여기보다 상부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걸리는 건 하부에 있는 모서리 선들 중에 이제 얘하고 얘인데, 그게 이 파진 부분에는 파졌기 때문에 없어져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트림에서 이제 여기 기준으로 요렇게 없다. 파졌기 때문에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수직선을 좀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요쪽에 있는 이 선들을 좀 정리해보자고 한다면, 이제 요 앞쪽을 팠기 때문에 앞쪽에 원래 이제 하부에 돌출돼서 요렇게 있던 요 부분들은 파지면서 이제 이 부분도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트림에서 이제 여기 사이에서 요렇게 날아가고 요렇게 날아가고, 그럼 이 선이 허공에 이렇게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모서리가 형태가 없는 허공에 떠 있었으니까 얘도 없어지고 이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평면에서 봤을 때 형상의 끝이 여기니까 여기서 요 선은 더 튀어나와서 이렇게 존재하진 않겠죠. 이 형상 끝나는 데서 딱 이렇게 맞물려서 끝나요.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수직선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쪽은 완전히 오픈돼 있어요. 하부는 파서 날아갔고 요 위로는 형상이 없고. 그래서 지금 요 선을 기준으로는 그런데, 요 선을 지나서 요 위쪽, 평면도에서 위쪽이면 우측면도에서는 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상부의 형체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 깊이, 요 높이까지만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상부에서는 요 선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요. 그럼 하부 선들은 그대로 보여야 되고,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선과 이 선은 뭐예요? 얘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위쪽은 안 보이니까 숨은선이고 아래쪽은 외형선이니까. 그래서 수정해서 브레이크에 포인트를 실행을 하고 이 선을 선택하고 이 선의 끝점을 선택해서 두 개로 나눠준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반대쪽도 이제 똑같이 하겠죠.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MA 어디가 숨은선? 여기 위쪽이 숨은선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요. 자, 이렇게 평면도 쪽 정리했으니까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정면도 쪽도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파진 좌우폭이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일단 저걸 먼저 내려주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라인에서 얘는 제일 바닥까지, 그쵸? 여기 형태 있는 바닥까지 F10 펴서 여기 딱 바닥까지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데 여기는 이제 사선까지겠죠. 사선, 제일 아래가 사선이니까 이렇게 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사각의 형태로 파지는 거니까 정리가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여기 살짝 튀어나온 거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잘릴 거다. 자, 이렇게 잘리고 요거까지 표시하고 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한 군데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요걸 일로 보내고 여기서 또 갖고 오고 여기서도 갖고 왔는데, 여기를 한 거를 이제 안 보냈는데 여기 한 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기는 점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요 점이에요. 어차피 요 점은 요 바닥하고 일치하는 거고 요 높이는 여기서 갖고 왔고 상관없는데, 요 점인데 요 점은 이제 평면도는 상관이 없어요. 평면도는 어차피 갖고 온 라인과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측면도는 요 지점에 이제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랑 이 선이랑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서 여기 각이 져가지고 모서리가 생기니까 라인 제가 와야 돼요. 얘는 이제 저 파진 부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오냐? 딱 여기까지만. 그렇죠? 파진 부분 끝나는 부분까지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은 다 썼으니까 이제 지워줘도 되겠죠?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 모서리선 같은 경우는 우측에서 봤을 때 여기 형상이 이렇게 더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가 가릴 테니까 MA
숨은 선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형상은 이 경사면 전체, 앞표를 전체를 터진 거니까 경사면 전체에서 끝나니까 트림.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해주는 거는 이제 요선. 요선이 뭐냐면 요점이죠, 요점. 요점인데, 요점 평면도 보면 어디서 끝났어요? 여기서. 왜? 안쪽이 파지면서 여기를 다 날려버렸죠. 날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끝났어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죠. 그러면 이제 이 선도 마찬가지. 요 모서리니까. 평면에서 날아갔는데 우측면에서 안 날아갈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잘려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준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앞에 파진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형태적으로는 다 그려졌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마찬가지로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 뭐 어디 빠진 부분 없나, 잘못 그린 부분 없나, 실제 문제 도면과 비교해서 한번 쭉 검토를 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치수 기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치수 기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치수 설정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D 치고 엔터 이렇게 되고 ISO-25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수정 버튼 클릭하시고 그렇죠? 기호 및 화살표 와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거 중심 표시 없음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문자 와서 문자 스타일 뒤에 땡땡땡 눌러주시고 자 글꼴은 굴림으로 아래쪽으로 와서 굴림으로 절대 골뱅이 있는 거 쓰시면 안 되고 적용 닫기 문자 색상은 당연히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 정렬인데 저거는 이제 원의 반지름 또는 지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원이 하나도 나온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맞춤. 자, 맞춤 옵션도 마찬가지 원의 지름과 반지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여기는 원이 안 나오니까 해줄 게 없고 그다음에 치수피처 축척에서 전체 축척 사용에 축척값의 뒤에 자리 2를 입력을 하죠. 자, 그리고 확인. 그다음에 닫기. 자, 그다음에 치수 기입할 거니까 외형선에서 현재 도면층을 치수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보고 똑같이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DLI 정면도부터 여기 40mm, 그렇죠? 40mm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30mm. 얘는 여기랑 높이를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맞출 땐 여기서 오선에 잡히면 클릭.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울어져 있는 치수들이 많네요. 근데 여기 기울어져 있는 치수는 회전 알로 하는 것보다는 DAL. 그렇죠? DAL로 해주시는 게 물론 회전 알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회전 알로도 작성이 가능한데 저거 같은 경우 DAL 해주면 되고 DAL 하고 엔터. 여기서 그냥 양 끝점을 잡아줘도 되는데 엔터 치시고 요선 딱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DAL 실행하고 엔터 한 번 더 치시고 이렇게 빼주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DAL 하고 요점 이렇게 2점 찍어서 이렇게 빼주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저 엔터 쳐가지고 선만 선택을 하는 거, 선의 길이를 뽑아주는 것 같은 경우는 사용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유의하셔야 돼요. 자, DAL 하고 엔터 한 번 더 쳐서 여기 선택하고 90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도 DAN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죠.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까지 충분히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 이제 여기도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까지 충분히 뽑아주도록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DLI 해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선을 선택 못하는 경우거든요. 엔터에서 이 선을 선택하면 요 길이가 뽑히잖아요. 요 길이 우리 전체에 요 필요하니까. 여기 기울어져 있으니까 선을 선택 못하고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DLI에서 끝점 찍어서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죠. 지시선. 네. 전 영상에서 나왔으니까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LE하고 엔터 친 다음에 일단 설정 먼저 하셔야죠. 엔터 한 번 더 치시고 설정 가서 부착 가셔가지고 매달랑의 밑줄 체크하시고 확인. 자, 여기 중간점 잡아야 되니까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중간점에서 여기 딱 잡아주시고 적절한 각도로 기울여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 하나 더 그리는 거 아니라 엔터 수평하게 뽑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C 둘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각도 하나 빠졌죠. DAN.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사이 각도. 자,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면도에 빠진 치수는 없이 다 기입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자, 우측면도 DLI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55. 자, 여기는 높이 얘랑 맞춰줄게요. 맞춰주고, 그 다음에 DLI에서 이제 여기서 여기 끝점까지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AN에서 요 선하고 요 선 사이에 요 각도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DLI 여기서부터 요 위까지. 그러면 치수 빠진 거 없이 다 기입이 됐고요. 마지막 남은 건 평면도네요. 평면도 DAN, 자, 요 선하고 요 선 해서 이제 이렇게 각도 51도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DLI 해서 이제 여기 끝점 잡아서 이제 이렇게 뽑아주겠죠. 여기, 그 다음에 DLI에서 이제 여기서 요 끝점까지 이렇게 뽑아주고요. 요 뒤에는 DCO 쓰면 상당히 편하죠. dim continuous 쓰면은 DCO 여기 끝점만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찍고 이렇게 해주면 좀 손쉽게 DLI로 하는 것보다 DLI로 쭉 3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손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 치수 다 기입했으니까 치수 누락된 데 없나 한번 쭉 검토해 보시고, 누락된 데 없으면 45도선 선택해서 반드시 지워주시고요. 자, 치수 기입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배치 작업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배치 1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는 LIMITS 리미츠, 그 다음에 0,0은 그냥 엔터 치면 되고, 그 다음에 297, 210, 그 다음에 엔터. 자, REC하고 엔터 0,0 입력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297, 210 엔터. 자, 안으로 10mm 들어와야 되니까 옵셋 10 엔터 선택하고 안쪽으로 클릭. 자, 얘는 선택해서 반드시 지워주시고요. 얘는 선택해서 도면층을 0번으로 바꿔주고요. 자, 익스플로드 X 엔터, 사각형 선택하고 엔터 해서 보내주시고 옵셋 8 엔터. 자, 선택하고 자, 밑으로 여러 번 해줘야 되니까 M 엔터,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ESC 옵셋 30 입력 엔터. 자, 그리고 여기서 좌측으로 ESC, 자, 옵셋 25 엔터. 자, 여기서 좌측으로 ESC. 트림해서 자,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자, 여기 텍스트 작성해야겠죠. 자, TT 엔터, 자리 맞추기 J, 중간 중심 MC. 그 다음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요점, 그 다음에 요점 가운데 잡아주시고, 문자 높이는 3, 그쵸? 그 다음에 회전각도 없고 엔터. 자, 여기서 한영 전환해서 수, 번, 오, 엔터,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피가 아니죠. 도면층부터 바꿔야겠죠. 도면 선택하고 도면층 문자. 도면층 먼저 바꿔주고 카피해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두 개를 다 도면층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리고 카피.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이 점. 아이고, 잘못 찍었네요. 다시 카피.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요점, 그 다음에 요점 해서 가운데 잡고, 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해서 이제 요점 해서 가운데 잡고, 그 다음에 카피. 얘랑 얘 두 개 다 선택한 다음에 요점 잡고 한 칸 아래, 그 다음에 그 한 칸 아래.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이름, 일자, 수험번호는 본인 수험번호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본인 이름. 자, 일자는 시험 당일 일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화면 축소해서 자, 이제는 뷰포트 삽입해야겠죠. MV 엔터. 자, 저는 3개 넣는 타입이죠. 4개 넣으시고 싶은 분은 4개 넣고 하나 지우시면 돼요. 근데 하나가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3개 3 엔터. 자, 오른쪽이니까 그냥 엔터. 그 다음에 왼쪽 하단 우측 상단. 자,
평면도 쪽 더블 클릭해서 모델 스페이스 들어가고 가운데 휠 꾹 눌러서 평면도가 뷰포트의 가운데에 오게, 그 다음에 정면도 클릭해서 정면도가 뷰포트의 가운데 오게, 그 다음에 우측면도 클릭해서 우측면도가 뷰포트의 가운데 오게 놔주시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든가 아니면 PS 엔터 쳐서 빠져나오시든가. 네. 그리고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다양한 무리라고 써있죠? 여기 클릭하셔서 1대2 해서 축척을 맞춰주겠죠. 자, 그리고 ESC. 자, 정면도 쪽 좀 조정을 해줘야겠네요. 많이 조정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이쪽 공간이 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좁아서, 이럴 때는 미리 스트레치 S 해서 여기 이쪽 라인을 크로스 타입으로 선택을 하시고, 엔터, 빈 공간 아무데나 찍고, 직교 F8 딱 켜서 수평으로 적절하게 우측 면도를 해치지 않는 정도 잘 보시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해서 정면으로 들어가서 이 위치는 좀 조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여기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평면도 쪽 들어가서 요 사이도 공간 좀 넓게 나오게 약간 위로 올려줄게요. 좌우는 안 맞추셔도 돼요. 위로만 올려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공간인데 얘는 충분한 것 같아요. 나머지 높이는 이제 정면하고 기준으로 맞춰야겠죠. 자, 위치 조정도 어느 정도 끝났으면 빈 곳 더블 클릭해서 페이퍼 스페이스로 다시 빠져나오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MVSET UP MV 셋업을 하시고 정렬 작업 해야겠죠. A 엔터. 자, 일단 수평 정렬부터 H 엔터. 자, 정면도가 기준이니까 정면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끝점. 자, 끝점은 저 제일 위에 있는 점, 저 점 잡을게요. 저 점을 정확하게 끝점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측 면도로 와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끝점 제일 위에 있는 점 하나 잡아줄게요. 이렇게 높이 딱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하고 평면도 사이에 수직 정렬, V 엔터. 그 다음에 정면도 기준 선택하시고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끝점에서 이 끝점은 이제 제일 우측에 있는 끝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와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끝점에서 제일 우측에 있는 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 잡고 이렇게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다 됐으니까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하시고 화면에 빈 곳 더블 클릭해서 페이퍼 스페이스를 빠져나오시고 뷰포트 3개 모두 선택을 하시고 도면층에서 뷰포트 도면층으로 보내주시고 ESC. 자, 그리고 뷰포트 도면층 앞에 있는 기호 중에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저는 두 번째 프리즈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뷰 타이틀 삽입해야죠. 뷰 타이틀 삽입하려면 인서트 I 엔터. 자, 여기서 타이틀 한번 클릭해 주시고 화면 쪽으로 마우스 갖다 대셔서 적절한 위치, 정면도 적절한 위치에다 하나 내려놓겠습니다. ESC. 자, 그리고 얘는 닫고, 그 다음에 얘는 바로 선택해서 0번 레이어로 보내줘야겠죠. 자, 문자는 카피. 자, 하나 복사해서 직교 끄고, 자, 여기다 하나,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도 하나 와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가 안 맞죠? 그러니까 컨트롤 1번 눌러서 특성창 띄우시고, 글자 얘 선택한 다음에 얘 높이는 3.5로 변경. 그쵸? 그 다음에 ESC 눌러서 선택 취소하시고, 얘 선택하고, 얘 높이는 2.5로 변경. 자, 그리고는 X 닫고,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해서 정면도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축척 1/2 변경하시고, 위치는 본인 마음에 들게 잘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래놓고 정면도 쪽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카피 다 선택해서 더 여기서 이제 요 위로 사이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우측 면도도 이렇게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정만 평으로 얘만 우측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등배열 여기가 간격이 좀 좁아요. 만약 그게 이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뷰포트 이거 뷰포트의 프리즈를 다시 켜고 여기 위치를 조정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위치 조정해 주게 되면은 나머지도 다 동일하게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더블 클릭해 가지고 약간 더 이쪽으로 빼주자. 저 위쪽의 공간을 좀 빼주기 위해서 이거 조정을 해 주시게 되면,
그럼 얘가 틀어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정렬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한번 저렇게 수정을 하시면 다시 MVSETUP MVSETUP 해주시고, 자, 정렬 A, 자, 일단은 수평 정렬 H, 자, 여기 와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끝점 해서 저 상부 끝점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끝점, 상부에 있는 끝점 하나 잡고 높이 다시 맞춰줘야죠. 그 다음에 수직 V, 자, 여기 와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끝점 해서 우측에 있는 끝점 하나 잡고, 여기 와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끝점, 마찬가지 우측에 있는 끝점 하나 잡아서 위치 다시 조정해 주겠습니다. 여기 공간 좀 확보했죠. 자, ESC를 명령 종료하고 다시 빙고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고, 다시 뷰포트에 있는 프리즈 아이콘 눌러서 켜줄게요. 이제 배치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좀 조정해 주실 수도 있어야 돼요. 조정해 주실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했으니까 Z 엔터, A 엔터 주몰로 해주고, 자, LT 스케일 맞춰줘야겠죠. LTS 중심선이 없으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러면 0.25 정도 입력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되고, LT 스케일까지 했으면 작업이 다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는 페이지 셋업 PAGESETUP 엔터. 자, 배치 1을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프린터는 DW2 PDF, 그 다음에 용지 크기는 ISO 전체 페이지 A4에 210이 아니라 297로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플롯 대상은 범위로 잡아주시고, 플롯 간격 띄우기는 플롯의 중심을 체크해 주시고, 플롯 축척은 1대1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모노크롬. 자,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닫기, 그리고 저장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